안녕하세요. 숨고에서 VP 오브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조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네, 이번 스폰서 세션에서는 이제 숨고에서 13분 그리고 NDS에서 7분 전체 20분을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고, 우선은 숨고에서 이제 숨고 1,000만 가입자를 이끈 플랫폼의 클라우드 활용 전략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NDS에서 엔자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젠다로는 이제 숨고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AWS 액티베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숨고의 리브랜딩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성, 비용 효율화,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고가 걸어온 길은, 숨고는 2015년에 외주를 통해서 PHP 언어로 처음으로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10년 전인데, 숨고를 런칭하기 전에는 이제 구글 폼으로 고수분들한테 찾아가서 뭐 이런 서비스 나올 건데 사용하겠냐라고 이제 시장 검증을 했었고, 당시에 청소 도우미 서비스에서 지금의 숨고 플랫폼으로 피보팅을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그 방향이 피보팅이 성공적이어서 이제 출시하자마자 월 매출액 1,000만 원 돌파했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 2017년에 숨고 앱을 최초로 런칭을 했었고, 월 매출액도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누적 가입자 수 100만을 돌파하게 되고, 월 매출액도 4억을 달성하였으며 이제 빠른 성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해에는 NDS와 파트너십도 새롭게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 체결은 지금까지도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9년, 20년, 21년, 22년 이제 숨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짓수도 1,000개를 돌파하고, 이제 BM도 추가되고 월 매출액도 30억을 돌파하면서 이런 성장기를 좀 거치면서 2023년에 이제 누적 가입자 수 1,000만을 돌파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매우 중요했던 BEP 달성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전환하면서, 당시에 이제 어떡하지 숨고하지라는 이제 TBC 캠페인을 런칭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에는 누적 가입자 수 1,5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이제 13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였으며, 올해인 2025년에는 이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종합 라이프 스킬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고의 10년간의 여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정 속에서 AWS 액티베이트 프로그램의 도움도 좀 매우 컸습니다. 이 액티베이트 프로그램은 AWS를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크레딧이나 전문가나 교육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숨고도 2017년에 이 액티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당시 10만 달러 크레딧을 지원받았었고, 이게 또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숨고는 고객과 고수인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생활 서비스 매칭 플랫폼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숨고 앱에서 고객이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매칭되기까지의 여정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영상 끝에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이제 전문가가 3명과 연결된 걸 볼 수 있고, 숨고는 지금까지 이런 전문가를 찾는 일상이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잘 연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숨고는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 이 탐색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과정,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플랫폼인 숨고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리브랜딩을 단행했습니다.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종합 라이프 스킬 플랫폼 숨고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WS 클라우드와 함께했던 성장 과정인데, 이제 연도별로 서비스 확장성, 비용 효율화, 운영 안정성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다만 숨고만의 대단히 특별하거나 독창적인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니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이제 흔한 고민들이었고, 숨고도 예외는 아니었고, 비슷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라인 차트는 누적 가입자고, 파란색의 바 차트는 AWS 비용입니다. 2020년부터 이제 적게는 200만, 많게는 350만 명씩 꾸준히 매년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트래픽도 배로 늘고 팀 규모도 이제 2배 성장을 하면서 또 배포 주기도 되게 짧아졌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숨고에게 있어 그다음에 숨고 아키텍처에 있어서 전환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그 답답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화를 통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을 했었고, 이런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 확장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고민과 실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누적 가입자 대비 AWS 비용이 준 걸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BEP 달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효율화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 이 시기에는 뭐 인프라의 최적화, 그다음에 카펜터 도입,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효율적인 확장이라는 과제로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작년 2024년부터는 이제 비용 효율화 중심의 기술 운영에서 운영 안정성의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확장성을 위한 첫 번째 효율화로는 이 배포 구조의 효율화였습니다. 숨고는 2016년부터 AWS 빈스톡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인프라 기획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릴리즈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최적 제한된 리소스에서 이 빈스톡의 기반은 당시에는 되게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트래픽이 늘어나고 또 개발팀이 세분화되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빈스톡 기반의 구조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작은 기능 하나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 서비스를 다시 빌드해서 배포해야 되고, 당시에는 롤백하고 무중단 배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블루그린 배포 전략을 차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매번 배포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을 생성하는 방식이라서 짧아야 20분으로 매우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이제 배포 구조의 현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당시 숨고 앱이라는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공존하던 하나의 진짜 레거시, 이 거대한 레파지토리를 당시 온갖 엔지니어가 먼저 도커 기반 컨테이너 환경으로 하나하나 변경을 하게 되고, 또 아마존 EKS를 도입을 해서 신규 API부터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 나갔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숨고 앱은 전체에 걸쳐 가지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분리되어 있고 컨테이너화가 전부 되어 있고, CI/CD 파이프라인 고도화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르고 CD 기반의 기롭스 방식으로 배포 구조를 안정적이고 빠른 상시 배포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화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저희가 MSA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 모놀리식 아키텍처로는 확장성과 안정성에 점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작은 오류도 전체 시스템 전체로 전파되는 좀 이 크리티컬한 장애가 연간 한 10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점점 두드러졌습니다. 저희 숨고가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은 에어컨 청소 요청서가 급증을 하는데, 요청서다 보니까 리퀘스트 서비스만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확장을 해놓고 싶어도 이게 모놀리식이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는 비효율성이 두드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들과 플랫폼의 성장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20년이 아키텍처를 전환하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었고, 이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물론 빅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하나 신규 서비스부터 점진적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운영 오버헤드 증가나 뭐 서비스 간 파편화, 여전히 남아있는 커플링 등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지만은 MSA 기반 위에서 점진적인 리팩토링과 개발을 병행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펜터 기반의 스케일링 구조의 전환을 통한 컴퓨팅 인프라의 효율화였습니다. 숨고는 23년에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에서 카펜터 기반 오토스케일러로 전환했습니다. 당시의 핵심 목표가 오토스케일링이 트리거 된 후 실제로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이 타임 투 레디니스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였고, 기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파디가 펜딩 상태가 된 즉시 스케일링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폴링해가지고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호출해서 노드를 생성하고 클러스터에 조인시키고 파드의 스케줄링에서 레디 상태가 되기까지 걸리는 이 구간을
병목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투 레디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카펜터 도입을 시도를 했었고, 이제 그 결과 노드 프로비저닝 시간이 100초에서 40초로 2배 정도 빨라졌었고, 이 도입만으로도 성능 측면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컨solidation 기능을 온하는 것만으로도 비효율적인 노드를 자동으로 제거해주고 통합해주면서 컴퓨팅 비용을 전체 약 10% 절감할 수 있었고, 스테이징과 개발 환경의 90% 이상을 스팟 인스턴스로 전환하면서 최대 7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인프라 위에서 암 기반의 그래비톤 프로세스로의 전환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50% 이상이 현재 그래비톤으로 전환된 상태로 이 전환만으로 일부 API 리스폰스 타임이 최대 85%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프라에서 가장 큰 비용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이 EC2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이다 보니까 컴퓨팅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전체 비용 최적화의 핵심이었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약 15%의 비용 절감을 이루어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포 구조, 서비스 아키텍처, 컴퓨팅 인프라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효율화를 이루어내면서 숨고의 배포 시간은 초기 대비 약 5배 정도 이상 단축이 되었고, 배포가 빨라지자 언제든지 자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스몰 릴리즈 문화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345건의 배포가 이루어졌고, 작년에 워킹데이가 247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배포를 한 셈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도 전체 2,473건의 배포를 이루어냈고, 이런 변화는 뭔가 조직의 그 기민한 실험 문화와 빠른 피드백 루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펜터를 도입한 이후에는 다양한 인스턴스 조합이 활용되면서 비용 추적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파트너사인 NDS 측에다가 협업을 요청을 했고, NDS에서 N자비스 상에서 이제 인스턴스 타입별 사용량과 비용 구조를 시각화해주는 전용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 안정성 측면으로는 시스템 모니터링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단순히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너무 기계나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휴머니 직접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시스템의 성능이나 안정성, 보안, 장애 이력 같은 것들을 정량적으로 리뷰하고 개선해서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피드백 루프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담당자는 매주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에러율, 레이턴시,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기반의 매트릭을 분석을 하고 알림의 발생 현황, 트렌드 리뷰 등등을 통해서 좀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런 문화는 특정 인프라나 서비스를 한 명만이 알고 있는 아시겠지만 이른바 버스 팩터 1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정기적인 리뷰와 문서화 활동을 통해서 단일 담당자가 아닌 모든 팀원이 운영 상태를 함께 인지하고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예기치 못한 담당자 부재 상황에서도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숨고는 올 한 해 서비스 가용성 99.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8시간 45분 만에 다운타임만 허용한다는 수치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투자와 운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선범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이현철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훌륭한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늘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숨고의 기술적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NDS에서 남은 시간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DS 클라우드 기술팀 리드 엔지니어 조한균입니다. NDS는 클라우드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으며, N자비스는 클라우드 MFP 사업 지원을 위한 CMP 솔루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N자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본 미드 뉴스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야 라는 대사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바로 정보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철학에 담긴 엔자비스 ABC를 살펴보겠습니다. A. as soon as AWS. AWS만큼 빠르게. 우리는 AWS의 빌링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이벤트 브리지를 통해서 빌링 프로세서를 호출합니다. 이 빌링 프로세서는 스텝 펑션, 람다, 아테나, 레드시프트, 오로라, 퀵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병렬 처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고작 10분 이내입니다. 배치 작업을 위한 별도 스케줄 없이 이벤트 발생 즉시 처리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엔자비스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AWS의 버짓과 같이 일정량 이상의 요금이 발생하는 즉시 이메일을 통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즉시 처리 방식은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단순히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청구서 내용을 나타내는 청구 현황, 매일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요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괄 서비스 사용 현황 등 보통 MSP라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당연히 제공합니다. B. Break New Ground. 새로운 영역으로. 이에 더해 우리는 타 MSP 혹은 AWS 콘솔에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사용 현황, 타입 변경, RIS 현황 등. 예를 들어 타입 변경 페이지를 보면 언제 인스턴스 타입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언제 새로운 인스턴스가 시작되거나 종료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EC2 사용 요금이 올랐다면 해당 일자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시작된 것이 있는지 또는 더 고비용의 인스턴스로 변경된 것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RI 현황 페이지를 보면 내가 구매한 RI가 언제 어디에 적용되었는지, 원가는 얼마고 얼마나 할인된 건지,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용량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동률까지 보여드립니다. 월별, 일별, 그리고 시간별까지도. RI나 세이빙즈 플랜을 사면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인스턴스를 얼마나 사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월별, 인스턴스 패밀리별 혹은 인스턴스 타입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승고는 끊임없는 시도와 기술적 성장을 통해 1000만 가입자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마도 1000만 가입자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스템을 여러 번 업그레이드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NDS의 엔자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C. Create your own page. 고객 맞춤형으로 단 하나의 사용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는 퀵사이트를 사용해 페이지를 구성하고 고객에게 제공할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승고에서는 EKS 클러스터의 사용량을 월별, 일별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EKS 클러스터의 사용 데이터는 많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메뉴에는 추가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태그별 사용량 추이를 지켜보거나 사용 요금의 등락률을 바라보는 등 여러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늘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엔자비스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직접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7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 시간이면 또 한 번의 빌링 프로세서 작업이 완료됐겠네요. 감사합니다.